네, 안녕하세요. 노블라인 모발이식 센터의 백현영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대량 모발이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 대량 모발이식 그러면은, 모발을 많이 옮겨 심는 모발이식을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무식하게 많이 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환자분들도 있고, 가끔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대량 모발이식이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많이 옮겨 심는다고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 수술이거든요. 이 모발이식이라는 게 보통은 한 2,000모, 3,000모 정도만 심어도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탈모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데 탈모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 심어서는 전혀 해결이 되지가 않고 한 7,000모, 8,000모, 많게는 한 10,000모 정도 이렇게 심어야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한 7,000모 정도 넘게 심으면은 대량 모발이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대량 모발이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이 대량 모발이식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탈모 부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거기에 비해서 이 뒤쪽에서 안전하게 뽑을 수 있는 양 자체가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빡빡하게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새까맣게 만들 수가 없어요. 수가 없기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수술을 하기가 곤란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나이가 40, 그 정도 미만이신 환자분들 중에 탈모가 많이 진행이 돼서 가발을 오랫동안 쓰고 다니셨고 수술로 가발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술로 올릴 수 있는 밀도는 정상적인 밀도의 한 70에서 80%고 지금처럼 대량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에 뒤쪽 모낭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밀도를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죠.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되신 분들께서는 수술을 괜히 하셨다가는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가발을 쓰고 다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을 할 때에 뭐 가발을 쓰시거나 아니면 탈모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신 분들 오시면은 그분이랑 가장 비슷한 분들을 영상을 항상 보여드려요. 저희가 수술한 영상을 보고 앞에만 이렇게 잘 된 이런 것만 보여주시면은 100%다 수술하죠. 100%다 수술하시는데, 근데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여기 이쪽도 많이 다 보여드리거든요. 이쪽도 막 해서 빗질을 해서 이쪽은 좀 비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린 다음에 이 정도가 돼도 가발을 벗으실 수 있겠느냐, 만족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봤을 때에 오케이 하면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수술 뭐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을 합니다. 헤어라인 디자인을 하는데 이 헤어라인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뭐 여자들 헤어라인 만들 때만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량 모발 이식에서도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이마 높이를 어디다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이마 높이를 낮추려고 하다 보면은 정수리 쪽을 너무 많이 비워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수리 쪽을 너무 많이 심으려고 이마를 너무 높이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의 개선 효과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이 어떤 헤어스타일을 원하시고 이 환자분한테는 어떤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어디에다 더 모낭을 많이 치우칠지를 잘 고민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턱수염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턱수염이 엄청, 저는 뭐 턱수염 몇 가닥 없어요. 지난번에 또 몇 개 또 뽑아가지고 몇 개 없는데 여기에 막 산적처럼 이렇게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남들보다 소스가 훨씬 많으신 거죠. 그런 분들은 이마 높이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낮출 수가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약을 한 번도 드셔보시지 않은 분들, 약을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이 이 정수리 쪽에 솜털들이 좀 남아있는 경우에는 정수리 쪽에 약 반응이 샥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수리 쪽에 약 반응을 본 다음에 이쪽은 좀 적게 심고 앞쪽에다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조금 더 멋진 헤어라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어떤 헤어라인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턱수염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다음에 약은 먹은 경험이 있는지, 약 반응은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헤어라인 높이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 상당히 신중한 그런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만큼을 심기로 했어요. 이만큼을 심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이 면적을 같은 밀도로 모낭을 다 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낭을 어디에다가 분배를 할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뒤에서 뽑은 이 제한된 모낭을 가지고서는 이 면적, 넓은 면적에다가 전반적으로 확 그냥 똑같은 밀도로 분산시켜 놓으면요, 앞이나 뒤나 다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딘가에는 몰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환자분이 올백 스타일이 잘 어울리시고 그런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나중에 뭐 이렇게 탁 머리 묶고 다니고 싶다, 이렇게 올백해서 머리 꽁지머리 하고 싶으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헤어라인을 조금 낮추면서 앞쪽에다 밀도를 많이 높이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가르마, 한쪽 가르마를 타서 이렇게 넘기고 머리 내리고 다니실 분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쪽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해야 되고, 이 가르마 있는 쪽 있잖아요, 가르마 있는 쪽을 밀도를 반대쪽보다 훨씬 많이 높여서 가르마 쪽이 휑해 보이지 않게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디자인을 다 하고 모낭을 어디다가 분배할지를 다 계획을 한 다음에 수술을 들어갔어요. 수술 들어갔는데 이 수술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술 시간입니다. 수술 시간. 모발 이식 수술이 워낙에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뭐 작은 수술을 하더라도 뭐 1시간 안에 끝나고 이런 수술이 없어요. 그래도 몇 시간씩은 걸리는데 이 대량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죠.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뒤쪽에 있는 모낭을 뽑아놨잖아요. 뽑아서 이제 앞에 빨리 심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는 이 모낭이 나와서 바깥에 나와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길어지게 되면은 생착률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속하게 수술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마취약 문제예요.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에 앞쪽이랑 뒤쪽에 부분 마취약을 넣게 되는데, 이 부분 마취약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만 되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 마취약이 뭐 용량을 조금 쓸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의 부분 마취약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심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량 모발 이식 수술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수술 속도를 낼 수 없는 병원에서는 하면 좀 위험하고 결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량 모발 이식은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깁니다. 뭐 작은 모발 이식의 경우에는 본인 모발로 이렇게 싹싹 가려가지고 다음날부터 출근이 가능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량 모발 이식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워낙 범위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는 삭발을 해야 되는, 뒤쪽에 삭발을 해야 되는 범위도 좀 넓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대량 모발 이식은요, 본인의 모발이나 아니면 가발 등을 잘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일상생활로 돌려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량 모발 이식 수술 단순히 많이 심는 수술 아닙니다. 본인의 탈모 정도나 아니면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나 턱 수염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헤어스타일 이런 거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모낭의 분배 같은 것들을 상당히 꼼꼼하게 계획을 하고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술 속도를 어느 정도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일상생활로 복귀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